네, 두 번째 강의입니다. 시니어 선호 직종과 진입 방법 알아보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시니어들이 가장 많이 진입하고 있거나 선호하는 직종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진입에 필요한 자격이나 교육 훈련 정보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직종을 알아보기 전에요. 시니어가 취업 시장에 진입할 때 챙겨야 할 세 가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연령에 대한 부분인데요. 시니어, 즉 고령자의 연령이 55세부터입니다. 50대부터 60대, 70대, 뭐 그 이상도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연령의 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러니까 시니어 직장이라고 해도 5, 60대를 선호하는 직종이 있고요. 어떤 직종은 경력이 더 중요시 돼서 연령의 문이 좀 넓게 열린 경우도 있죠. 예를 들면 같은 경비 직무라도 아파트보다는 회사나 건물이 더 낮은 연령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요. 같은 아파트라도 규모에 따라서 그 연령 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요, 경력 부분을 좀 챙겨보셔야 돼요. 우리 선생님들 같은 경우 경력을 이어서 취업하시는 경우보다는요, 새로운 분야에 경력이 없이 지원하는 경우가 더 많으실 텐데요. 이때 동일한 직무 분야가 아니더라도 살아오시면서 경험이나 유사 경력이 있는지, 예를 들면 오랫동안 해온 취미 활동이나 자원봉사 경력이 해당이 될 수도 있거든요. 또 경력을 대체할 수 있는 자격증이나 교육 훈련 과정 이수한 게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잘 챙겨보셔야 됩니다. 연령이나 경력에 대한 정보는요, 혼자서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기관의 상담사 분들께 도움을 좀 받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공공 일자리와 민간 일자리 선택입니다. 두 일자리의 특징을 비교를 해보고 나에게 어느 쪽에 더 잘 맞는지에 따라서 공략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공공 일자리는요, 정부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일자리죠. 이 외의 일자리를 민간 일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공 일자리는요, 전일제로 일하는 것보다 주로 시간제, 주 2, 3일이나 3, 4일 또 하루에 3시간에서 뭐 한 5시간 정도 일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제가 임금 수준이 낮다라고 명시했는데요. 임금 수준이 낮다는 것이 사실은 뭐 일의 양이 적기 때문이겠죠. 최저시급 정도 지급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회공헌형 일자리와 시장형 일자리처럼 일자리가 다양한 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높은 연령이 지원 가능한 일자리들도 많이 있는 편입니다. 네, 민간 일자리 중에서 취업 알선형 일자리는요, 주 5일 8시간 근무하는 곳이 많은데요. 휴일 근무나 야간 근무, 또 교대 근무를 하는 것도 많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임금 부분은 역시 일하는 시간이 기니까 공공에 비해서 임금 수준은 조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간 일자리는 경력이나 자격에 따라 굉장히 다양하고요. 상대적으로 조금 더 젊은 연령을 선호하는 편이긴 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시니어분들이 가장 많이 진입하는 취업 직종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분류는요, 경비, 보안, 경호 직종입니다. 공공과 민간 구분 없이 대표적인 5가지 볼게요. 빌딩, 주거 경비는 가장 문이 넓게 열려 있는 직종이기도 하죠. 경력을 뭐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일반적으로는 자격 요건을 많이 요구하는 편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24시간 일반 경비 신임 교육 반드시 이수하셔야 합니다. 다음은요, 문화재 경비에 굉장히 관심들이 많으세요. 각 구청에서 관내에 있는 중요 문화재를 이제 보호하고 관리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문화재 순찰하기도 하시고요, 주변 환경 뭐 정리, 안내도 하시고, 특히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요, 초동 대응을 하는 것이 주 업무입니다.
60세 이상 각 시군구 소속. 일반적으로 뭐 서울은 서울 거주자, 뭐 경상도면 경상도 거주자, 뭐 이렇게 제한이 좀 있습니다. 또요, 반드시 소방설비나 소방안전이나 방화관리자 같은 소방 관련 자격증이 반드시 있으셔야 합니다. 또 최근에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체력평가에서 등급을 3등급 이상 판정받아야 한다는 조건이 필수 조건으로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이 공지는 각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학교 보안관인데 이것도 좀 관심이 많으시죠. 공립, 초등학교, 뭐 특수학교에 배치돼서요,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고 학교 보안을 담당하는 일을 합니다. 예전에는 학교에 수위 아저씨 계셨잖아요. 비슷한 것 같지만 단순히 경비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학생 안전을 위해서 선생님처럼 학생을 보호하고 선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경찰이나 소방관처럼 보안 경력이 있거나 이런 경력이 아니어도요, 청소년이나 안전과 관련된 자격증이 있다면 더 유리하십니다. 채용 공고는요, 각 학교나 서울시 교육청, 서울시 일자리 플러스 센터에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경쟁률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다음은요, 아동 안전 지킴이에요. 아동 안전 지킴이는 아동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해서요, 학교 주변이나 놀이터, 뭐 공원 이런 곳을 순찰하는 일이십니다. 주로 퇴직 경찰이나 소방관, 군인분들이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경력이 없더라도 아까 학교 보안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된 자격증이나 아동 청소년 분야에서 이제 뭐 봉사 경험이 있으시다면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이건 주 5일 하루에 오후 2시에서 5시까지 3시간만 일을 하시고요. 월 50만 원 정도 활동비를 받습니다. 채용 공고는 경찰청이나 서울시 일자리 플러스 센터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안심귀가 스카우트인데요. 이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1인 가구나 범죄에 취약한 계층에 대해서 심야 시간, 보통 한 10시에서 새벽 1시 사이에 귀가를 동행해 주는 일이에요. 스카우트는 보통 2인 1조로 일을 하시게 되는데 주 5일, 하루 3시간 정도 근무하시고요. 월 93만 원 정도 받게 됩니다. 각 자치구, 뭐 은평구는 은평구청에서 연초에 보통 모집을 합니다. 너무 연령이 높지 않으신 분이나요, 이건 여성분들도 많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시니어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종이기도 하죠. 돌봄 분야 직종을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요양보호사, 생활지원사, 뭐 장애인 활동 지원사, 사회복지사, 아이돌봄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있는데요. 한 분야씩 보겠습니다. 요양보호사는 잘 알고 계시죠? 요양보호사는요, 요양보호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또 시험도 합격하셔야 돼요. 국가시험에 합격하시면 이 자격을 취득하신 분들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성인들에게 신체활동이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대상자의 신체활동, 가사활동 업무도 수행하시고요.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서 요양보호 서비스 계획을 세우는 것이 주 업무십니다. 주로 진출하는 건 요즘은 노후 관련된 뭐 기관들이 워낙 많죠. 노후주거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의료복지시설, 뭐 재가복지시설, 뭐 재가 방문도 하시게 되고요. 이 요양보호사는 먼저 교육도 이수하시고요. 자격증도 취득하셔야 돼요. 국가 자격증 소지하고 계신 분들, 여기서 인정되는 게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간호사인데요. 이런 분들은 40에서 50시간 정도 실습 8시간 포함한 교육만 받으시면 되고요.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120에서 160시간. 나는 처음이다 라고 하시면 신규는 240시간 교육을 받으시면 되고, 교육 받으실 때 국민 네일뱀 카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격증은 이제 시험까지 합격을 하셔야지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합격률은 높은 편이지만 올해 2023년부터요, 자격시험이 종이시험에서 컴퓨터 시험으로 변경된다는 점 확인하셨으면 합니다. 그동안은 1년에 4번밖에 시험이 되지 않았는데요. 이제 주당 5회니까 굉장히 자주 시험은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로는 생활지원사입니다. 정부에서 실시하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수행 인력이 되시는 거죠. 노인 맞춤 돌봄 관련 직무 교육을 이수하시고요.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 노인에게 안전 지원을 하시거나 사회 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 등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하십니다. 보통 생활지원사 1명당 14명에서 18명 정도의 이용자를 담당하시게 되고요. 주 5일 하루 5시간 수행기관이나 대상자의 가정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네, 생활지원사 지원하실 때요,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으면 우대가 되시기도 하고요. 어떤 기관은 둘 중에 하나는 꼭 필수로 있으셔야 된다고 하시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보면요, 생활지원사 자격증반이 시중에서 굉장히 많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취업을 준비할 때 생활지원사뿐만 아니고요, 이렇게 자격이 공인 자격이냐 민간 자격이냐를 잘 구분해서 준비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내가 생활지원사 직무를 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고 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업무 수행을 하는데 분명히 도움이 되십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 취업을 할 때 필수 조건이나 우대 조건에 인정이 되는 기준 자격이냐, 몇 개의 민간 자격을 제외하면 대부분 공인 자격만 인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돌봄 분야에서 인정이 되는 공인 자격도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자격이 가장 통용이 많이 되는 자격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이 자격 나는 하나도 없는데 라고 하시면서 실망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우리 왜 은평 어르신 일자리 센터에서 생활지원사 양성과정 통해서요, 잘 배우시고 입직하실 수 있는 기회 가지실 수 있습니다. 현장에 실제 가보면요, 처음에는 이런 자격 없이 생활지원사로 먼저 활동을 시작한 이후에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 장애인 활동지원사 같은 공부를 이렇게 병행하시면서 점점 전문가로 성장해 가는 분들 많이 뵙게 됩니다. 지금부터요, 좀 더 장기적으로 성장 계획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이 우대사항에요, 운전면허와 컴퓨터 활용 능력 적어놨습니다. 위에서 보신 것처럼 생활지원사 한 분당 담당하는 어르신 수가 적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좀 기동력이 있으시면 좋고요. 어르신을 동행해야 하는 일이 있을 때는 더 필요하겠죠.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이 워낙 잘 돼 있어서 덜하지만 지방은 생활지원사 분들이 운전면허가 필수인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컴퓨터 활용 능력인데요. 이제 활동 후에 대상자 기록을 하거나 기관과 이제 활동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는 일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게 다 컴퓨터로 하셔야 돼요. 그런데 기본적인 활용 능력이 있으면 활동을 하고 나서 이 컴퓨터 활용 업무 하는 게 굉장히 힘드시거든요. 그러니까 활용 능력은 갖추실 수 있도록 지금부터 좀 잘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입니다. 요양보호사나 생활지원사와 유사하거든요. 근데 대상자가 장애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 업무는요, 숙자 가정 방문하셔서 똑같이 신체활동, 가사활동, 이동 지원 같은 것들 해주시면 좋고요.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세요. 그런데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과 실습과정 이수하셔야 됩니다. 표준과정 자격증 없는 경우 40시간과 현장 실습 10시간 하시면 되고요. 자격증이 있는 경우 32시간, 그리고 현장 실습 10시간 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특별히
아이돌봄이나 가사간병 도우미나 생활지원사 등 최근 1년 정부 돌봄 사업에 참여하신 경력이 360시간 이상 되시는 분도 자격증으로 인정해 드립니다. 자, 이제 사회복지사입니다. 이미 사회복지사 자격증 보유하고 계신 선생님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뭐 이제 국민 자격증이라고 불릴 정도죠. 시니어 분들이요, 퇴직 후에 취업에 좀 도움이 될까? 이렇게 취득하신 경우도 있고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봉사하고 좀 기여하는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시면서 이왕이면 봉사도 잘 배워서 하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보신 것처럼요,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돌봄과 관련된 분야에 입직하실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는 자격증이긴 합니다만, 시니어분들이 이렇게 관련된 경력이 없이 사회복지사로 입직을 하기는 쉽지 않으십니다. 사회복지사의 업무가요, 현장 업무기도 하지만 대부분 행정 업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역은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좀 더 젊은 층의 구직 시장인 게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사입니다. 임신과 분만으로 체력이 저하된 산모가요, 출산 이전의 상태로 건강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도움을 주는 전문가가 되겠죠. 18세 이상 지원하실 수 있고요. 이것도 역시 신규과정, 경력과정, 교육과정을 이수하셔야 가능합니다. 또 아이와 관련된 아이 돌보미도 관심을 갖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니어분들이 가장 많이 진입하는 분야가 돌봄 분야라서요.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내가 조금 더 활동적이고 많은 분들과 만나서 다양하게 넓게 활동하는 걸 좋아한다. 그러면 생활지원사가 조금 더 잘 맞으실 것 같고요. 그렇죠? 나는 어르신보다는 아이들과 있는 게 더 좋다, 잘 맞는다라고 생각하시면 같은 돌봄 분야에서도 아이 돌봄이나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쪽이 더 잘 맞는 직종이겠죠. 자, 이번에 기타 다른 분야의 취업 직종들 선호하시는 분야 조금 더 살펴볼까요? 먼저 운전 배송 업종입니다. 최근에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는 분야긴 합니다. 오래전부터 노인 일자리 사업이었던 지하철 택배 사업 들어보셨을 거고요. 카드 배달하거나 요즘 이제 배달 업종이 성황을 이루면서 도보로 배달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계시죠. 또 마을 택배 사업단이나 마을버스 운전, 특수차 운전 등이 있고요. 환경관리 업종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 가장 많이 또 진입하고 계시는 분야가 건물 청소 업종일 거고요. 세차원, 코로나 이후에 방역원들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거리 환경 청소 분야도 노인 일자리 사업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요식 서비스 업종으로는 식당, 주방 보조, 홀서빙 같은 것들, 또 학교 쪽에 학교 급식원이나 요즘 또 배달 음식 포장하는 일들도 늘어나고 있고요. 호텔, 객실 관리사도 있습니다. 나는 해설하거나 사람들에게 뭔가 가르치는 걸 좋아한다라고 하면 해설 강의 업종도 살펴보시면 좋겠죠. 해설사, 문화재나 박물관에 해설사 하시는 분들, 안내 활동을 하시거나 다양한 분야의 시니어 강사로 활동하실 수 있고요. 이야기 할머니도 있습니다. 또 시니어 상담을 하시는 상담사도 있겠죠. 판매 업종인데요. 판매 업종은 편의점 계산도 요즘은 알바생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계십니다. 그런데 편의점 계산은요, 좀 기본적으로 디지털 활용을 좀 잘 하실 수 있어야 해요. 주유원도 있으시고요. 실버 바리스타, 패스트푸드에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다양하게는요, 실버 모델 하시는 분들도 점점 많이 늘어나고 계세요. 면접관이나 주례 보시거나 유튜브, 실버 크리에이터 하시거나 디지털과 관련된 일자리들도 많이 지원하고 계십니다. 네, 영화 매트릭스 아시죠? 영화 매트릭스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길을 아는 것과 길을 걷는 것은 다르다. 너무 막연하게요. 이 일이 좋을까, 저 일이 좋을까, 또 친구 따라 나도 해볼까.
뭐 이러시면 안 되고요. 다양한 시니어 직종들을 직접 관심 있게 찾아보고 또 살펴보시고요. 첫 번째로 나에게 잘 맞는 직종이 무엇인지, 어떤 일에 도전하고 싶은지를 먼저 결정을 하시고, 예, 두 번째로는요, 그 일에 도전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계획을 세우시고 난 다음에 하나하나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요, 마지막 3강에서 뵙겠습니다.